제가 언젠가 영상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훈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감정을 배제하시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영상을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피드백도 있었죠. 자, 그런데 부모님들에게 감정을 배제하시고 훈계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훈계와 처벌을 구별하는 게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훈계와 처벌은 다릅니다. 처벌은 아주 강력하면서도 쉽고 빠르죠.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너 이리 와봐. 왜 이렇게 잘못했어? 비난하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몰라? 또 비난이죠. 엄마가 분명히 핸드폰 10시 넘어서 쓰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넌 자꾸 왜 이래? 이것도 비난이죠. 자, 이러면 핸드폰 내일부터 압수야. 일주일 동안 못 써. 자, 이것도 비난이면서 동시에 처벌이죠. 아주 강력한 처벌이죠. 아이에게 있어서 나하고 핸드폰을 동일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핸드폰을 뺏는다는 건 엄청난 처벌입니다. 자, 어떨까요? 여기에 아이가 상처받았을까요? 네, 상처받았죠. 여기에 감정이 아주 극심하게 오고 갔습니다. 엄마의 분노의 감정과 아이의 분노의 감정이 서로 교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긍정적인 결과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훈계는 뭘까요? 훈계는 일단은 감정이 덜어내줘야 됩니다. 밤 10시 넘어서 핸드폰 보는 거는 블루라이트에 노출되고 그러면 수면 시간이 늦어지게 될 거야. 너 아침에 일어나는 거 많이 힘들 텐데 10시에 핸드폰 내주면 안 될까? 10시에 핸드폰 내줄래? 사실은 물어볼 때 안 될까라는 부정적인 질문보다는 긍정적인 질문이 더 좋겠죠. 핸드폰 내줄래? 네가 핸드폰 내주면 엄마 참 편안하게 잘 것 같은데 얘기해요. 그런데 아이가 싫어. 1시간만 더 볼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럴 때 부모는 인내심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꼭 봐야 되는 영상이 있니? 그럼 1시간만 더 보면 내어줄래? 핸드폰 내놓고 잘래?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이는 12시까지 핸드폰을 보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부모는 또 인내심을 가지고 또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어제 봤더니 12시 넘어서까지 핸드폰을 봤던데 일어나는 거 힘들지 않았어? 엄마 생각엔 핸드폰을 10시에는 내야 될 것 같아. 네 생각은 어때? 10시에 내고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쉬울 것 같지 않니? 오늘은 10시에 한번 핸드폰을 중단해 볼까? 자, 어떨까요? 훈계는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고 그렇게 빠른 효과를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 아이가 부모의 훈계를 듣고 아, 그럴만하구나 라고 납득하고 또 실제로 실수해 봤더니 12시까지 핸드폰을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상황을 본인이 경험해야 되고 아, 엄마 말이 맞구나 까지를 본인이 납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났을 때 훈계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훈계는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10번 얘기하고 11번째 그 훈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30번 얘기했는데 31번째 그 훈계가 효과가 발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엄청난 감정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게 훈계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훈계하시죠. 네, 아이들은 훈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훈계를 해야 인성이 개발되어지는 거고 훈계를 해야 인성과 품격을 갖는 아이로 자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정이 전이된 상태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서로 오고 주고받는 관계에서 그렇게 처벌하는 것을 훈계라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핸드폰 일주일 압수할 수 있죠. 처벌로 하느냐, 훈계를 충분히 하고 아이와 상호간에 약속을 하고 아이가 납득하고 수용한 규칙이냐. 그래서 아이가 그 수용한 규칙을 순순히 기분이 조금은 나쁘지만 따라줄 것이냐. 이게 다른 거죠. 단순히 핸드폰 일주일 뺏어 놓는다는 거, 아이가 일주일을 핸드폰을 할 수 없다는 건 똑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훈계를 통해서 아이가 수용하고 기분이 조금 나쁘지만
핸드폰을 내어놓는 거와 처벌적으로 핸드폰을 압수하는 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스스로 절제하고 감정을 흘려보내시는 연습을 하시라고 누누이 당부드리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처벌 위주의 양육을 하셨다면 아이는 당연히 그 처벌받은 아이는 두 가지의 양상을 띱니다. 아이의 무기력해져서 늘 무엇만 해도 어떤 행동을 하기만 해도 부모에게 지적받고 야단 맞았던 아이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쪽에 무기력한 아이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늘 야단받고 늘 지적받고 늘 처벌받았던 아이는 감정적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신체적으로 매를 맞았다는 얘기죠. 신체적인 처벌까지 받았던 아이는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아이의 성향이 조금 더 기질적으로 외향적인 아이라고 그러면 품행장애로 빠질 확률이 높죠. 이래서 부모님들은 많이 우는 거죠. 왜냐하면 난 도덕적으로 길렀습니다, 박사님. 제가 잘못하면 야단치고 당연한 건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왜 아이는 거짓말할까요? 왜 아이는 부모 지갑에 손을 댈까요? 도대체 우리 아이는 왜 학교 가서 학교폭력을 하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죠. 왜 그럴까요? 아이가 처벌받았습니다. 처벌 주로 받았던 아이가 대인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그 대인관계에서 친구들을 처벌하고 분노가 올라오면 때리고 마음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부모의 처벌에 그래? 네가 날 이렇게 때렸어? 그러면 난 이렇게 할게. 내가 너를 괴롭힐 수 있는 건 이렇게 하는 길밖에 없어 라는 아이의 무의식이 이렇게 작동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기른다고 기른 이 아이가 결국은 품행장애가 돼서 부모님이 생각했던 거와 아주 완전하게 정반대인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아이들을 이렇게 인생을 왜곡시키고 아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충분히 행복한 우리 집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종이 한 장의 차이의 양육이 정말 지옥과 같은 가족, 지옥과 같은 가정생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개미지옥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끝끝내 제 앞에 앉으셔서 박사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 네,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에 이건 아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아주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어떤 의미에서 보면 원론적인 거에 가까운 그런 치유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모의 왜곡된 생각들, 그런 부모의 왜곡된 가치관들을 그것들을 교정해 주는 일,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일, 그게 제 치유법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훈계와 처벌은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시고 내가 이제껏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